예, 오늘 정찰 토픽 두 번째입니다. 전라도 몰랄리에 경상도에서 골프 즐기는 이재명. 지금 이재명은 이 호남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죠. 호남에 공을 들이면서 심지어 그때 트럼프와 G7 가서 만나지 못했죠. 그 한미 통상 협상이 그렇게 중요한 협상이 기다리고 있어서 트럼프하고 단판을 먼저 지어야지. 지었으면 지금 그 다음에 협상도 좀 순조로웠을 텐데 이 G7 가서 패싱 당했습니다. 패싱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토 정상회의에 가셔야 되는데 가면 이제 트럼프를 그때 만났죠. 그때 만나서 그 톱다운 방식으로 우리 관세 문제하고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 문제하고 또 뭐 그 민간 기업의 투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무슨 연유에 있었는지 나토에 가면은 시진핑이 화낼까봐 푸틴이 뭐라고 할까봐 중국, 러시아 눈치를 봐서 못 갔습니다. 사실상 나토가 이 서방 국가의 그 안보 방위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토에 안 가고 국내에서 뭐 현안이 많다 그렇게 그 핑계로 안 갔는데 그리고 결국 그 시점에 광주를 갔죠. 나토 대신 광주 가서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열면서 이 그 광주 전남 지역의 이 수건 사업을 돌려주겠다 해서 뭐 광주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까지 참여하는 TF까지 막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광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광주에서 조국당보다 민주당의 지지세가 더 약하기 때문이죠. 작년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이 조국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해서 민주당을 앞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 공을 들이는 그 상황인데 호남 지역에 어제 엄청난 폭우가 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하루에 289ml. 200년 만의 괴물비.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호남 쪽에. 호남 지역에 이틀 동안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서 한 명이 숨지고 599건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광주 전남에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기록적인 비가 왔고 랑레가 1642에 들이치면서 시민들이 공포의 밤을 지새웠다. 그러니까 이 호남에서는 지금 초비상이 걸렸죠. 김영록 전남지사는 장모상인데도 뭐 현장을 갔다. 강기정 강주시장은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토요일부터 휴가 가 있습니다. 휴가 가 있고 그 전에 뭐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휴가원을 내니까는 이런 뭐 폭염 이 상황에서 무슨 휴가를 가라는 핑계로 휴가를 못 가게 하고 그런데 본인은 지금 휴가를 갔습니다. 그 전에 이 폭우가 내렸다가 폭염이 쪘다가 다시 폭우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저번에 폭우가 내려서 4명이 숨지는 그런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그날 용산에서 감자전, 굴전 붙여가지고 만찬했죠. 오원석 부르고 김민석 부르고 해서. 자, 그럴 때 이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토요일부터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 갔는데 바로 저도 거제에 있는 저도로 휴가를 갔죠. 그런데 모레부터 2차 괴물비가 내리는데 2차 괴물비는 이 남부를 중심으로 일단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이번에는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좁은 지역에 강하게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가 비 피해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는데 이재명은 저도에 휴가를 갔습니다. 저도가 뭐냐 하면은 이 경남 거제 인근에 있는 섬인데 저도 거기에 대통령 전용 별장이 있습니다. 그 청해도라고 부릅니다. 청해도 바다 해자 써서 바닷가에 있다고 해서 청해도
그리고 그 전에 그 대청호에 청남대라고 있었죠. 청남대는 지금도 있지만 남쪽에 청와대라고 해서 그 청남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충북도에 그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그 관람객들이 이제 그 들어가고 그렇게 하죠. 가서 관람도 하고. 그러니까 청남대는 이제 대통령 휴양 시설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대통령들도 주로 청해도 그러니까는 거제로 갔는데 그런데 그 이재명이 이 폭우가 내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서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청해대에 부속 시설로 9홀짜리 골프장이 있습니다. 9홀짜리 골프장. 청남대에도 9홀짜리 골프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청와대 출입할 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를 출입했는데 그때 청남대를 반환하기 전에 그 충북대 반환하기 전에 그때 완전히 이제 군부대가 주둔을 해서 철통 같은 경호를 하고 있던 그 무렵에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면서 반환하기 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거기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갔었는데 거기 보면은 9홀짜리 그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남대는 쓰지를 못하죠. 지금 그 반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대로 이 폭염, 그 다음에 폭우 속에서도 가 있는 게 골프 연습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닌가. 골프 연습. 아마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트럼프하고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천신만고 그때 통화를 했었죠. 그때 트럼프가 골프 이야기를 꺼내서 무슨 서로의 골프 실력을 이야기를 했다. 그때 강유정 대변인이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자. 그렇게 서로 트럼프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미국에 가야죠. 미국에 가면은 이제 트럼프하고 골프를 쳐야 되니까 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언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폭염에 이어진 폭우 이 속에서도 그 청남대 가서 거기서 지금 한가롭게 골프 연습을 하고 있을 때인가? 물론 또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상 무슨 협상 타결됐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죠. 과연 쌀하고 소고기는 정말 막은 것인가? 그리고 민간이 투자하는 4,500 투자 또는 구매하는 4,500달러 플러스 알파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 트럼프하고 미리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전부 다 그러니까 방위비 문제하고 통상 문제하고 또 투자 문제를 일괄 타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쏙 빼버렸습니다. 왜? 정상회담 할 때 다시 청구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대로 들어준 이 협상단의 태도, 여러 가지 이 미스터리한 합의가 많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휴가 가서 그런 거 대비할 수가 없죠. 그걸 진짜 대비를 하려면은 집무실에 앉아서 참모들하고 계속 회의하고 현안 가지고 브리핑하고 관련자들 기업인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지 안이 나오는 거죠. 그 혼자 가서 무슨 구상 못합니다. 무슨 언론에서 쓰기 좋게 저도 구상 이런 이야기를 쓰지만은 그 구상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 회피가 아닌가 또 싶을 정도로 지금 이 상황에서 휴가지에 갔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공을 들이는 호남에서 집중적인 피해가 났는데도 귀환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뿐이 아니죠. 최근에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또 지지율과 코스피가 같이 떨어지는 코스피 코스닥이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개미들이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말로는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간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그런 법안들을 막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휴가를 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개미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죠. 개미는 휴가비를 다 날렸는데 개미 할기 같은 이재명은 휴가를 갔다. 개미 할기. 개미 이재명이 이제 세제 개편안 이런 것을 이재명 정부가 발표를 하고 나서 하루 만에 코스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런데 이 휴가를 갔다는 겁니다. 개미들은 정시폭락으로 가지고 있던 휴가비도 다 날렸는데 이재명은 태연히 휴가를 땄다. 개미 할기 같은 대통령이다. 코스피 5천 같은 달콤한 말로 국민을 유혹했지만 남은 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정발해버린 참혹한 현실이다.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이재명 취임 이후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는데 무엇을 휴가를 가면서 그때 대통령실에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할 거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죠. 그래서 이게 개미 투자자들의 염장을 지르는 그런 말들을 하고 지금 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정부 세제 개편안에 주식 투자자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오늘 기준으로 오전 기준으로 벌써 11만 8천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하면은 현행법에 따라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정책 회부가 되죠. 이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서 청원한다. 현 상황이라면은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지금 따졌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재명 지지율도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리얼미터가 죄송합니다. 이재명 그 지지율 조사를 하면서 뭐 2주 연속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세로 반등을 했다 해서 뭐 결과를 하나 내놨습니다. 뭐 2%인가 3%인가 다시 올랐다고.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상황에서 지지율이 오를 일이 없죠. 오늘 그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 여기서도 이재명 지지율이 한층 70% 넘는다 막 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 꽃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1점 몇 퍼센트 또 떨어졌다고 나왔습니다.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지금 코스피 이렇게 돼 있고 이 관세 협상도 굉장히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고 또 폭우 여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지율이 올랐다고 리얼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미터가 과거에 이렇게 여론을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는가 싶은 때가 몇 번 있죠. 과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시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계속 낮게 나오니까는 이해찬이 버럭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느냐 막 화를 내고 하니까는 그 다음 주에 리얼미터가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 지지율이 확 오른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리얼미터에 대한 불신이 깊은데 오늘 또 갑자기 이재명이 지지율이 2주 연속 떨어지다가 또 반등했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코스피, 코스닥도 떨어지고 보면은 지지율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무슨 뭐 특검해서 내란몰이에 열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이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까지 발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트럼프 만나서 골프 쳐야 될지 모르니까 그 골프 연습을 청해도에서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정치권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정치한 토픽 세 번째입니다.